안녕하세요. 내 집 찾기입니다. 이번에 저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동탄 2신도시를 다녀왔습니다. 동탄 2신도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예, 그만큼 또 규모도 엄청나게 컸습니다. 일반적으로 저는 한 신도시나 택지지구를 다녀올 때 한 2주에서 3주 정도의 준비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너무 크다 보니까 무려 2달이 걸렸습니다. 정말로 그만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것도 많고 하고 싶은 얘기도 좀 많이 생겼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동탄 2신도시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탄 2신도시는 동탄 1신도시하고는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어느 정도 붙어 있긴 하지만 아예 다르게 계획된 신도시지 다른 동네처럼 1지구, 2지구 이렇게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동탄 2신도시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2신도시의 위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큰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동탄 2신도시고요. 동탄 1신도시보다는 좀 더 동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신도시 발표 났을 때는 동동탄이라고 아마 말들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서북쪽으로는 수원시, 남쪽으로는 오산시, 그리고 동쪽으로는 용인시가 있습니다. 저는 동탄 2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시범단지 일대부터 돌아다녀 봤습니다. 시범단지로 가보기 전에 동탄역 주변부터 둘러봤는데요. 동탄역에는 향후에 GTX가 들어올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SRT만 다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속열차만 다닌다는 뜻인데 이것 타면 그래도 좀 비싸긴 해도 수서까지 15분이면 가더라고요. 그리고 역 전체가 지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길이 없어서 동탄역 뒤편으로 보이는 아파트 쪽으로는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향후에 길을 만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본격적으로 시범단지 일대 아파트들을 봤어요. 신도시나 택지지구 가보시면은 시범단지라는 이름을 많이 보실 텐데요. 말 그대로 시범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동네에서 가장 먼저 생긴 아파트 단지이기도 하고 이 동네 아파트들은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하고 보여주는 성격도 있기 때문에 건설사 입장에서도 좀 더 신경을 깊게 써서 만든 아파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범단지라고 해서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시범단지에 속하지 않은 아파트들이 별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범단지는 청계중앙공원을 중심으로 아파트들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와 공원 사이에 학교가 지어져 있었습니다. 5개의 초, 중, 고등학교와 유치원이 있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 이곳에 학교를 다니시면은 야외 활동하기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과거의 학창시절 생각해보면은 고등학교 때 정도나 수능 때문에 야외 활동하는 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졌을지 몰라도 그 전까지는 야외 활동한다 그러면은 은근히 설렜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만큼 야외 활동 시간이 학교에서 많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안전성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선생님 한 명이 30명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컨트롤하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여기 청계중앙공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은 차가 다니지 않는 넓은 공원을 끼고 있다는 점에서 야외 활동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아파트가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 단지가 시범단지에서는 동수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25개 정도 되더라고요. 동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단지의 세대수도 많고 사는 인구수도 많다는 뜻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히 관리비가 좀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고를 때 큰 단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동탄 2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획하고 만든 도시인데다가 워낙 대규모 신도시로 계획된 곳이라서 1개 혹은 2개 동만 있는 작은 아파트 단지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시범단지를 어느 정도 걸어보니까 이 단지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성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 안전성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 기준으로 했을 때 바깥쪽으로만 차들이 좀 빠르게 달리거나 아니면 시내버스가 다니고 이면도로는 왕복 2차로 수준의 굴곡도 있고 거기다 과속방지턱도 있어서
차들이 절대로 빨리 달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안쪽 이면도로는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습니다. 차를 갖고 다니시는 성인분들로서는 좀 불편할 수는 있어도 학생들이 학교까지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데에는 좋은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학교 끝나고 현실은 학원차들이 오거나 아니면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차를 잠시라도 주정차 해놓을 만한 공간은 딱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초등학교 역시도 주변에 주정차 공간이 없어서 학교 시간대 길이 막힐 때가 종종 있는데 이곳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이곳을 갔을 때 방학이었거든요. 시범단지 걸어 다니니까 1000개 유치원도 보였는데 유치원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그리고 동탄 시범단지 일대의 상가는 대부분 다 입점을 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도시 처음 살면은 상가들이 입점 안 해서 좀 뭐 사거나 하는데 불편할 때가 있는데 시범단지는 그 불편함을 느낄 시기가 지난 것 같습니다. 보통 내가 사는 아파트 주변에 공원 하나만 있어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시범단지에 거주하신다면은 공원은 얼마든지 만끽할 수 있겠죠. 근데 공원뿐만이 아닙니다. 행정복지센터, 우리가 흔히 동사무소라고 많이 부르는 곳이기도 하죠. 이곳에 행정복지센터뿐만이 아니라 어울림체육센터라고 하는 체육시설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 회원이 아니라서 어떤 시설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최소 제가 봤을 때 수영장이랑 헬스장 정도는 있는 것 같았어요. 확실히 새로 생긴 동네는 뭐라도 좀 다르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좀 오래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동네에 깔끔한 수영장 찾기부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현재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가 수영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참고로 수영하러 원정을 갑니다. 그래서인지 시범단지 주민들이 좀 부럽긴 하네요. 다른 행정복지센터에 비하면 동탄사동 행정복지센터의 건물 규모도 좀 큰 편이었어요. 이제 시범단지 밖으로 한번 나와봤어요. 시범단지 밖이라고는 하지만 이곳 역시도 비교적 동탄 2도시에서는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기억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대부분 한 5년 전부터 입주를 시작한 걸로 기억해요. 동탄 이 신도시에서나 조금 오래된 편에 속하지 제가 봤을 때에는 전혀 오래된 느낌이라고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시범단지 주변의 대표적인 스트리트 쇼핑몰이라고 할 수 있는 카림 에비뉴입니다. 집에서 밥하기는 귀찮고 밖에서 사 먹자 하시면은 이곳 쇼핑몰을 이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께 신도시 모습을 최대한 자세하게 보여드리려 하다 보니까 영상이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다음 영상은 2부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은 2부 영상도 올라가는 대로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